처음으로 독립했을 때 나는 내 방보다 라디오 소리가 더 익숙했다. 작은 원룸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산 게 라디오였다. 이상하게 그게 없으면 잠이 오질 않았다. 라디오를 켜놓으면 누군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 그때 나는 서울 망원동의 오래된 원룸 건물 3층에 살았다. 월세는 싸고 방음은 엉망이었다. 벽 너머에서 누가 기침을 하면 바로 옆에서 들리는 수준이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그도 그럴 게 벽 너머의 룸메이트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름은 민서. 계약서상으로는 각자 독립된 원룸이었지만 같은 층에 2개의 방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었고 화장실과 세탁실은 공동으로 써야 했다. 그래서 다들 우스갯소리로 룸메이트라고 부르는 구조였다. 민서는 처음 봤을 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묘하게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었다. 처음 인사할 때 웃었던 건 기억나는데 그 표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후드티를 입고 다녔고 머리를 늘 내려 얼굴을 가렸다. 밤늦게 귀가하곤 했는데 그가 집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온도가 내려가고 냄새가 미묘하게 변했다. 습하고 오래된 나무 냄새, 마치 오래된 지하실의 냄새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내가 그와 마주친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다. 그의 신발은 항상 현관에 있었고 세탁기에는 그의 옷이 돌아갔지만 그가 움직이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루는 새벽 2시쯤 라디오를 켜놓고 졸다가 문득 깨었다. 라디오에서는 심야 사연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익숙한 목소리의 남자 DJ가 사연을 읽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사연이네요. 제목은 룸메이트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웃었다. 우연치곤 좀 묘했다. 제목이 내 상황이랑 같았다. DJ는 낮고 느린 목소리로 계속 읽었다. 처음엔 그냥 사람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문득 깨달았죠. 그 사람, 이건 한 번도 나를 쳐다본 적이 없어요. 순간 등줄기가 싸늘해졌다. DJ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느려지더니 마지막 문장은 마치 내 방 안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바로 당신 뒤에 있어요. 라디오를 껐다. 숨이 막혔다. 등 뒤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벽 너머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쥐인가 했는데 점점 길어지고 일정해졌다. 스크, 스크, 스크. 그건 마치 손톱으로 벽을 긁는 소리였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 하루는 퇴근 후 현관을 열었는데 내 신발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내 것과 똑같이 생긴 신발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사이즈도 똑같았고 흙 묻은 자국까지 비슷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밑창이 거꾸로 되어 있었다. 즉 발자국이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향한 신발. 그날 밤 라디오를 켰다. DJ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는 마치 내 하루를 훔쳐본 사람처럼 말했다. 오늘은 신발 얘기가 많네요. 어떤 분은 거꾸로 놓인 신발을 보고 샤, 이건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게 누가 돌아온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라디오를 껐다. 심장이 요동쳤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민서에게 물어보려고 문을 두드렸다. 민서 씨, 혹시 내 신발 건드렸어요?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리려는 순간 안에서 천천히 일정한 호흡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 리듬이 너무 완벽했다. 마치 누군가 녹음된 호흡을 틀어놓은 것처럼. 그때였다. 문 밑 틈새로 어두운 액체 한 줄기가 흘러나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냄새는 금세 퍼졌다. 쇠와 곰팡이 섞인 피와 썩은 냄새. 하지만 문틈 아래에는 그저 물에 젖은 지 조각만 있었다. 거기엔 뭔가 적혀 있었다. 조용히 해. 그날 이후 라디오는 이상하게 잡혔다. 주파수를 돌리면 항상 같은 채널로 돌아갔다. 그리고 DJ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지고 이름도 모르는 청취자들의 사연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했다. 민서 씨, 혹시 내 신발 건드렸어요? 민서 씨, 민서 씨. 나는 그때부터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라디오는 꺼도 다시 켜졌다. 벽 너머에서는 여전히 긁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이젠 벽이 아니라 바닥 밑에서 나는 것 같았다. 그 주말 나는 결심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민서의 방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나는 그날 밤 민서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손잡이를 잡은 채로 한참을 망설였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공기가 무겁고 눅눅했다. 벽에서 흘러나오던 그 냄새, 새와 곰팡이, 피 섞인 듯한 냄새가 문틈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 불빛을 켜고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마치 들어오라고 기다린 것처럼 천천히 열렸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확 바뀌었다. 차가웠다. 정확히 말하면 냉장고 안 공기 같았다. 숨을 들이쉬자마자 폐속이 얼얼해질 정도였다. 내가 제일 먼저 본 건 라디오였다. 작은 탁자 위에 내가 쓰는 것과 똑같은 모델의 라디오가 켜져 있었다. 주파수는 98.7MHz. 내가 매일 듣던 그 채널이었다. 그런데 화면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다. 숫자도 주파수도. 라디오에선 아주 희미한 잡음이 흘러나왔다. 씩, 씩. 그 잡음 속에서 마치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왜 왔어? 나는 순간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불빛이 바닥을 비추며 흔들렸다. 그 아래에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젖은 흙발자국, 그것도 거꾸로 찍힌 발자국. 발자국은 내 쪽이 아니라 방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가구라고는 작은 침대 하나와 라디오뿐이었다. 그런데 벽 한쪽이 이상했다. 도배지가 조금 들떠 있었고 그 아래로 검은 얼룩이 스며나오고 있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손끝으로 눌러봤다. 축축했다. 그리고 안쪽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순간 손을 뗐는데 벽이 툭 하고 울렸다. 마치 벽 안에서 누가 안쪽에서 두드리는 것처럼. 살려줘. 귀를 의심했다. 분명히 벽 안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더 가까이 댔다. 다시 그 목소리. 여기 안에 있어. 꺼내줘.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때 라디오에서 잡음이 끊기더니 DJ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지금 당신은 옆방에 있죠. 그 방은 이미 주인이 있답니다. 나는 라디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라디오 스피커 위쪽에 작은 눈 두 개가 반짝였다. 순간 불빛이 흔들렸고 그것은 사람의 눈처럼 깜빡였다. 나는 비명을 삼켰다. 라디오를 꺼버리려 했지만 손이 닿자마자 전원이 꺼지지 않았다. 대신 볼륨이 서서히 올라갔다. 쉿, 쉿, 쉿. 그 소리 사이로 민서의 목소리가 섞여 들렸다. 내가 말했잖아. 조용히 하라고. 라디오에서 튀어나온 목소리가 벽에서 메아리 쳤다. 방 전체가 울리는 듯했다. 나는 급히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아무리 돌려도 움직이지 않았다. 라디오의 볼륨은 점점 더 커졌고 그 소리 속에서 민서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낮고 부드럽지만 어딘가 사람의 웃음과는 달랐다. 끝부분이 마치 숨을 삼키는 소리처럼 끊겼다. 나는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다. 숨이 가빠졌다. 이불 밑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무언가 물컹한 것이 손에 닿았다. 불빛을 비추자 그것은 사람의 손이었다. 손목이 잘려 있었고 그 손가락 사이에 내 신발끈이 감겨 있었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엔 DJ도 민서도 아니었다. 내 목소리였다. 민서 씨, 혹시 내 신발 건드렸어요? 민서 씨. 라디오 속 나의 목소리가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은 방 전체를 울렸다. 나는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는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고 있었다. 민서 씨, 민서 씨, 민서 씨.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때 침대 위에서 천천히 무언가 기어내려왔다. 발소리는 없었다. 그저 천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낮고 젖은 숨소리. 그 존재는 침대 끝에 도달하자마자 멈췄다. 나는 숨을 멈췄다. 불빛을 비추자. 민서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었다. 얼굴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눈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곳에는 어둠만이 움푹 파여 있었다. 그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피와 곰팡이가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라디오 끄지 마. 그 말과 함께 벽이 뒤틀렸다. 라디오의 잡음이 폭발하듯 커졌다. 방 전체가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걷어찼다. 그러자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모든 게 정지된 듯한 순간 문이 열렸다.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복도는 칠흑처럼 어두웠다. 빛이 전혀 없었다. 뒤돌아보니 방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었다. 그 틈 사이로 민서가 천천히 미소 짓는 얼굴을 들이밀었다.
하지만 그건 내가 기억하는 그 미소가 아니었다.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져 있었다.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 라디오에서 마지막 목소리가 들렸다. 심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당신이었어요. 나는 그날 새벽 복도로 뛰쳐나온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건물은 고요했다. 아래층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건물엔 나 혼자뿐이었다. 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봤을 때 그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입주자 김도윤, 빈호실 302호, 301호, 사망자 비워잼. 나는 그제야 내 방 번호를 확인했다. 내 방문에는 301호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병원에 있었다. 복도에서 쓰러졌던 나를 아래층 세입자가 발견했다고 했다. 의식이 돌아오자 간호사가 내 이름을 물었고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김도윤입니다.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뱉으면서도 내 이름이 낯설게 들렸다. 의사는 내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수면 부족과 불안, 환청 증상. 그가 나에게 물었다. 혹시 최근에 큰일 겪으신 적 있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라디오에서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고, 룸메이트가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미친 사람으로 보일 테니까. 퇴원하자마자 나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아니, 그 건물로. 그대로 떠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방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무엇인가 확실히 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 소리에 쫓길 것 같았다. 건물 관리실에 찾아가자 낡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지하 1층 창고처럼 축축한 공간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301호에 살던 사람 민서 씨라고 아세요? 남자는 나를 잠시 쳐다보다가 담배를 한 모금 빨았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섞여 있었다. 놀람도 피곤함도 아닌 피하는 표정. 민서라니. 그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중얼거렸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 사람이 제 옆방에 살았어요. 며칠 전까지. 그러자 관리인이 낮게 웃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 301호는 몇 년째 비어 있는데. 나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려 했다. 그런데 사진이 없었다. 집안 풍경, 음식, 셀카는 있었지만 그 방 사진은 하나도 없었다. 게다가 라디오를 찍어둔 사진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방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묻자 남자는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다. 예전에 거기 살던 여자, 이름이 민서였죠. 밤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소리가 멈췄어요.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이미 며칠 전부터 죽어 있었답니다. 숨이 막혔다. 그럼 라디오요? 그건 켜져 있었대요. 관리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볼륨은 낮았지만 틀어져 있었죠. 마지막 방송 내용이 룸메이트는 사람이 아니에요였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DJ의 목소리, 그 사연, 내 이름, 그게 다 이어져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건물로 향했다. 이젠 확인해야 했다. 내가 그 방에서 본 게 뭐였는지, 진짜 민서가 누구였는지. 301호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손잡이를 잡았지만 열리지 않았다. 이번엔 진짜로 잠겨 있었다. 나는 관리인에게 부탁해 열쇠를 빌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에 낡은 열쇠 하나를 쥐어줬다. 열면 후회할 겁니다. 그 말이 귓가에 남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문을 열자 방 안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벽에 있던 얼룩은 사라졌고 라디오는 없었다. 대신 방 한가운데 흙으로 덮인 작은 무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내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다. 그건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없어졌던 바로 그 신발이었다. 나는 손을 떨며 신발을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낡은 종이 조각이 있었다. 조용히 해. 그 문장이 또렷하게 쓰여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라디오도 창문도 없는 방 안에서 어디선가 낮고 익숙한 음성이 들렸다. 도윤씨, 다시 돌아왔네요. DJ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벽 너머에서 바닥 밑에서 동시에 울렸다. 오늘의 청취자는 지난번에 나갔던 그분이군요. 돌아와줘서 반가워요. 나는 숨을 삼켰다. 누구야? 대체 누구야? 난 항상 여기 있었죠. 당신이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심야 라디오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라디오가 없는 방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바닥의 무덤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흙이 밀려나며 누군가의 손이 나왔다. 썩어 문드러진 손, 그러나 손목에는 익숙한 팔찌가 걸려 있었다. 은색 체인 팔찌. 그건 내가 민서를 처음 봤을 때 그녀가 차고 있던 것이었다. 민서.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손이 움찔하더니 흙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썩은 살 아래 아직 형태를 유지한 눈두덩이, 그리고 입술 사이에서 들려온 내 목소리. 민서 씨, 내 신발 건드렸어요? 민서 씨. 나는 뒤로 비틀거리며 방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복도는 달라져 있었다. 끝없는 복도가 이어졌고 모든 문에는 같은 문패가 붙어 있었다. 301호. 복도를 달리는 내 뒤에서 라디오 소리가 따라왔다. 쉬크, 쉬크. 그 잡음 속에서 DJ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은 아직 방송 중이에요. 그러니까 끄지 마요. 우리가 계속 함께 하려면. 나는 귀를 막았다. 그런데 손가락 사이로 피가 스며 나왔다. 귓속 어딘가에서 라디오가 울리고 있었다. 내 안에서.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그 심야 라디오에 보내고 있다. 혹시라도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제발 라디오를 끄지 마세요. 그걸 끄는 순간 당신 옆방 문이 열릴 테니까. 화면에는 교무실, 복도, 계단, 운동장 모두 정지된 듯 아무도 없다. 하지만 계단을 비추는 카메라 한 대에서 하얀 그림자가 살짝 스쳐 지나간다. 교감은 화면을 되감는다. 그리고 한 프레임씩 넘긴다. 그림자가 서 있는 위치를 멈추자 교감의 손이 멈춘다. 그곳은 2학년 3반 교실 문 앞. 또 그 반이군.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열쇠 하나를 꺼낸다. 녹슨, 오래전에 봉인된 교실의 열쇠다. 장면 17, 2학년 3반 교실. 교감은 문을 열고 들어간다. 교실 안은 먼지가 쌓여 있고 칠판에는 희미하게 남은 글씨가 있다. 나는 아직 여기 있어요. 교감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교탁 아래를 바라본다. 그곳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학생 수첩과 머리카락 몇 가닥, 그리고 출석부에 찢어진 마지막 장이 들어있었다. 출석부 마지막 칸에는 붉은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민, 결석. 교감은 눈을 감는다. 아직도 떠나지 못했구나. 장면 18, 다음날 아침 학교 운동장. 학생들이 평소처럼 등교한다. 사건은 조용히 덮였다. 학교 측은 CCTV 오작동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복도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띈다. 2024년 졸업앨범 단체 사진. 그 사진 한 명의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져 있다. 전학생도 교사도 아닌 얼굴. 바로 그 실종된 정민의 얼굴이었다.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겐 마지막 기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다니던 학교에도 혹시 설명할 수 없는 누군가의 자리가 남아있지 않나요?